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요, 다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수업을 조금 진행하면서 앞에 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반복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성을 볼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관계 맺기에 좀 더 필요한 상식들을 좀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름에 대한 이해는요,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그 기분을 이해한다는 역할의 수용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자신만의 관점에서 좀 탈피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조망 수용 능력이에요. 존슨이라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이나 사고, 인지, 정서적인 반응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론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타인의 입장에 대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을 하였고요. 또 타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역할 수행이라는 것을 타인의 속성, 기대, 능력, 감정, 장대적 반응을 추론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했고요.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은요, 수용은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을 좀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관점에서 탈피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요. 그 상황 및 느낌을 이해해서 수용하는 능력이다. 저는 요즘 제 이제 교육 철학 쪽에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좀 반영하려고 하는 가장 큰 거는요, 다양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다양한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면 내 입장에서는 틀렸고 아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죠. 내 고집에서는 틀릴 수 있죠. 내가 보면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상황에서는 아닐 수 있죠. 맞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저한테 이걸 느끼기가 좀 제일 수월한 게 그겠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지각을 하거나 수업에 늦게 오면 지각한 학생이에요. 결석한 학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난 정말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버스가 늦어졌고, 버스 정말 탔는데 버스가 갑자기 늦게 뭔가 좀 늦었고, 그래서 3분 늦었는데 뛰어 올라서 5분이 늦었다. 여러분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죠. 교수님은 수업이 늦었다고 뭐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제 여러분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맞다고 얘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조망 수용 능력 발휘해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조망 수용 능력입니다. 교사로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아집이 생기거나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기 매우 힘들어요. 누군가를 수용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수용이 되어야지만 내 마음이 더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멋지고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조망 수용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인간이 원만하게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고나 느낌, 행동을 판단하고요. 이해하는 조망 수용 능력이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하고요.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타인의 사고와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대인관계에서 자기 표현을 돕고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도 잘 알아야 되는 이 조망수용 능력은요, 타인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 내 생각을 알아보는 거, 나의 욕구를 돌아보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관계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좀 봐야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 부분을 내가 수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감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왜요?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망 수용 능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각적인 조망 수용 능력, 인지적인 조망 수용 능력, 정서적인 조망 수용 능력이 있는데요. 시각적인 타인의 공간적 시각에서 추론하는 것, 인지적인 타인의 사고나 지식을 추론 평가하는 것, 정서적인 타인의 감정과 정서적 상태를 추론하는 것이라 보면 돼요. 시각적인 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눈을 어떻게 돌리느냐, 눈을 좌측, 우측, 뭐 좌우측의 위쪽, 아래쪽 돌리느냐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인지적인 것들을 좀 본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들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지? 저 친구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추론해낼 수 있겠죠. 정서적인 것은 지금 저 사람 기분이 상했나 안 상했나? 기분이 어떨까? 감정적인 것 어떨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 상대방이 나 이렇다라고 표현해 줬을 때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표현하지 않고 비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했을 때 내가 그거를 캐치하고 알아내고, 말했을 때도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망 수용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요. 나도 이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과연 무엇인지, 내가 표현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이 능력을 키우는 것에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요? 어떻게요? 당장 여러분들 학과 동기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혹은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토론하거나 협의해야 될 때 이 능력을 좀 활용하려고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맺기에서 리조트 피라미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1차시, 2차시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요. 행동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앞서 말한 걸 조금 더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타인을 계속 이해하고 수용하고 조망 수용 능력이 발현, 이런 성공 경험이 많아지면 믿음이 생기죠. 아, 나 타인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행동들은 이것들을 반복하게 되고요. 결과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타인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보고 내 감정을 보고 내 욕구를 보는 연습들도 된다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구나, 약점이구나, 나 이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좀 많이 아쉽네, 이런 부분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그 경험에 따라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생각해 주신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예를 들어서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내 행동이 있다. 그럼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그 믿음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을 찾기 힘들다면 경험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근데 순서대로 한다면, 믿음을 찾아본다면, 아, 나 듣는 거 너무 귀찮아,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 경험은 뭘까요? 아, 친구들이랑 얘기해봤자 쓸데없었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더 좋아. 근데 그랬을 때 결과가 이 친구들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많았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또 고민해 본다면, 아,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해야 될 게 뭘까? 어떤 경험을 좀 더 만들어야 되고, 믿음을 좀 바꿔야 되고, 지금은 좀 더 이해하는 것에 에너지를 소통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메리비안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말보다 뭐 비언어적인 게 중요하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내용이 7%밖에 안 돼? 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게 7%밖에 포함이 안 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이 없는 목소리, 그러니까 비언어적 메시지 포함이 안 되면 상대방을 믿지 않고
영혼 없는 표정으로 말해도 믿지 않게 되듯이 이 소통할 때 목소리와 표정도 이 메시지와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관계 맺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저는 원래 그런데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표정이 그냥 평소 때 되게 시크하거나 별 표정 없이 그냥 말을 하면 내가 너무 간절한데도 그렇게 툭 던지듯이 얘기하면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떨 땐 포커페이스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 일에서 이렇다라는 걸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도 보여줘야 돼요. 그 중에 시각적인 거, 나의 표정, 나의 제스처, 손동작, 그 다음에 목소리 톤, 내가 지금 말하는 단어,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일치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매번 하는 이유가 성인에게 그리고 교수님에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그런 의도가 없을 수 있었지만 예의 없이 뭔가 이야기하거나 막 급하게 막 툭툭툭 던지는 거, 특히 밤늦은 시간에 카톡을 그냥 보내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해서 급하게 공지를 할 때 항상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보낼 때 미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툭툭 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내가 돈 받고 일하는 곳에 갔을 때도 연습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지 그럼 상대방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실수를 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에 대한 평가를 계속 까고 있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뭔가 되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의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메르비안 법칙을 저는 또 예의 부분과 상대방을 조망하는 수용 능력에 따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적인 것으로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이거다 아니다 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뭐가 하고 싶은데요? 라는 이야기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시각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는데요. 우리 손동작이나 제스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동작이나 제스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여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유재석은요, 항상 이야기할 때 잘 보시면 손바닥이 이렇게 내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모습 보이지 않겠군요. 저는 저 보인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손을 좀 펼치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토크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재석이 나온 해피투게더, 그 다음에 그 뭐지? 길 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TVN에 나오는 거 그 프로그램. 그리고 일단 토크쇼의 유재석 토크쇼의 특징은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면서 손바닥을 좀 펼칩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로 좀 펼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강호동은요, 스타킹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면서 항상 뭔가 누르고요, 손바닥을 탁 놓고면서 이걸 앵커링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스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언어적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책상을 쾅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콱 누르는 거라면요, 아무래도 강한 이미지가 생기겠죠. 배려보다는 뭔가 약간 내 말을 들어, 내 말이 맞아, 날 따라와, 내 중심, 내가 하는 게 맞아, 강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유재석은 들어주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당신이 표현하는 거 내가 수용하겠다는 제스처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경규나 박명수나 김구라를 보시면요, 야야야 뭐 하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손을 쓸 때 손바닥 5개 쓰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이게 김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제스처라든지 너 어떻다 하면서 보시면 항상 지적질처럼 삿대질 손가락질을 좀 합니다. 그래. 박명수도 그렇고요. 이경규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떠오르시죠? 유재석의 이미지와 손동작, 강호동의 손동작과 이미지, 이경규랑 박명수, 김구라가 가지고 있는 손동작과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손동작, 제스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강의 중에 손을 좀 쓰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손동작이나 제스처를 쓰고 있을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것들, 언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관계 맺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또 그런 이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들을 바탕으로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것에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요, 앞에 말했던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데요. 배려는요, 타자에 대한 현 존재의 이해적 관계 방식, 즉 행위의 목적을 타인을 위한 선에 두는 걸 말하고요. 남을 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이런 타협심, 이제 그다음에 양보심, 희생정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배려와 이해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심은요, 남의 사정을 살피어 그를 평가하거나 그것을 반영하여 남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배려는 이해심을 바탕으로 남을 돕는 행위나 도우려는 마음가짐이에요. 결국은 이해는 마음적이고 내 마음속에서 좀 일어난다면 배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에 그 조망 수용 능력은 어느 부분에 좀 더 가까운 이야기일까요? 네, 이해심이죠. 왜요? 상대를 이해를 해야 상대를 파악을 하고 수용을 할 수 있어야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항상 어떤 사회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영상 중에 그 어떤 사람 부자가 그러니까 아들과 아빠가 마트에 가서 빵을 훔쳤어요. 빵을 훔쳤는데 걸렸어요. 근데 딴 게 아니라 애 때문에 먹는 걸 훔쳤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고 갔던 이야기 아시죠?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누구 찾아가서 결국엔 그 사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먹는 거 그게 얼마나 없었으면 자식 앞에서 그랬겠냐 아빠가. 그래서 난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었다. 근데 어떻게 배려를 했나요? 내가 돈 줄게 뭐 해봐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돈 주고 도망가듯이 가버렸죠. 왜요? 그 사람이 무안해할까봐. 그 사람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를 하고 배려를 했죠. 내가 드러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조금 더 밥 한 그릇 먹고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부분들이 과연 이해하고 배려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동아리 활동하고 대공연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항상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3학년이 되면 그래서 제가 2학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3학년 될 때 좀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2학년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3학년이 되면 또 입장이 바뀌어요. 공연은 해야 되는데요. 결과물은 내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같이 좀 하자. 같이 하는 게 어때? 그럼 2학년, 1학년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죠. 저는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2학년은 3학년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쟤네들한테 어떻게 좀 맞출 수 있을까? 이해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해서 진짜 아르바이트 때문에 힘든 친구들도 좀 이해를 하지만 이 친구의 말을 다 들어주니까 이 친구 또한 또 선배랑 동아리 이런 걸 좀 이해하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래서 진짜 난 생계가 걸려있어서 이런데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다른 시간에 딴 걸 돕겠습니다. 알바는 도저히 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건 있어요. 협의도 하기 전에 그냥 난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해해 주기가 일단 싫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라 감정이 상하면요. 해줄 수 있는 것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작년 3학년 때도 그랬는 게 저희는요 물어봤고 다 했는데 너무 안 따라줘요. 그러면 또 누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낮은 학년이 높은 학년을 좀 이해하면서 배려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거는 우리 개인의 행사도 아니고 3학년들도 자기들한테 도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학과를 위한 행사였다는 걸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내재화되고
이런 것도 좀 배워가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간다고 느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아리에 되게 많은 활동들 했고 동아리들을 많이 정리도 했지만 오랫동안 남았던 동아리,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는 거는요. 제가 2년밖에 활동 안 했는데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선배들이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고 나도 선배들이 뭘 하는 거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살리고 살리는 관계로 갔을 때 우리는 끝나고도 좋은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뭘 했다 안 했다, 결론적으로 뭘 만들어냈다 안 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같이 준비하고 그게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힘들기도 하죠. 어렵기도 하죠. 스트레스 받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요거 지금 이렇게 앞에 1교시 영상, 2교시 영상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또 좀 이렇게 3교시 영상으로 여러분들 이해와 배려심 관련된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냥 읽어보래. 그냥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따로 감상문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과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4주차까지 수업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출 따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수업했던 내용들 다 보시고 교재가 늦게 온 친구들은 빈 교재 다 채우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왔던 과제물 채우셔야 될 건 다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출한 과제물 정리하시고요. 교재에 작성한 과제는 대면 수업에서 확인할 거고요. 교재가 아니고 따로 저희 뭐 제출했거나 뭐 했는 것들은요. 교재에 꼭 끼워서 오셔야 됩니다. 따로 출력을 했거나 했는 내용들은 꼭 교재에 끼워 오셔서 교재와 패키지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패키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비대면 수업이 끝나는 4주차가 끝나고 5주차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했는 내용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은 하시죠? 뭐 교재가 늦게 온다고 저한테 얘기했던 친구들이 많은데요. 교재 늦게 온 거 다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은 다 도착했어야 돼요. 지금도 안 온 거는 첫 주에 주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내용들 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이제 그냥 막 쓰기만 했고 서로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활동지나 검사지 했던 것도 왜 가져오라 하냐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거거든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대면 수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또 어떤 학교는 5월까지라는 얘기도 좀 들려서 5주차는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데 참 고민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또 웃기는 이야기는 대학가에 술집은 복잡답니다. 술집은 뭐 옛날보다 사람 적긴 해도 술집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못하게 하고, 물론 술자리를 제가 좀 너무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이 더 많은 자리들은 그냥 지금 활동되고 있다는 것에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또 학교 나올 때가 됐는데 학교 나오면 또 그런 게 아닐까 걱정은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걱정하는 것 자체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하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 주셔야 돼요. 배려할 거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손 씻는 거, 마스크 쓰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물건을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책상을 관리하고 소독하고, 지금 현재 캠퍼스는 소독을 2번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되게 깔끔하고, 아마 학교에 오시면 알겠지만 들어올 때 양옆에 현수막이 크게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통제를 하고 있고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학교는 계속 하고 있는데, 초중고는 지금 온라인 계약도 했고 뭔가 정말 처음 경험을 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빨리 만나서 수업해보고 싶고요. 즐거운 수업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이 마냥 재밌기만 하지 않다는 거 저도 알지만 그래서 저는 고민하거든요. 오늘보다 내일 수업이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
수업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 좀 더 기다려지는 수업이면 좋겠다.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뭔가 배우고 성장하는 수업이 이 수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또 대면 수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4주차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까 수업 1교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의 경우에는 원래 수업 시간에 일단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또 이렇게 피드백,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수업을 다 한 30분 정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해 주시고요. 휴대폰이든 어디든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올려드릴 테니 그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 수업 시간에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요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대면 저희 대면 수업이 시작하기 전인 다음 주에는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수업으로도 한번 얼굴을 만나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